우주에는 물리 법칙대로라면 결코 태어날 수 없는데도 버젓이 존재하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태양 같은 자기 별도 없이 어둠 속을 홀로 떠도는 행성이 우리 은하에만 수천억 개나 되고, 시간 계산상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태어난 꼴이라 존재 자체가 모순인 행성도 있죠. 지구와 90%나 똑같은데 정체를 도무지 알 수 없는 행성, 한쪽은 영원한 불지옥이고 반대쪽은 영원한 얼음지옥인 행성까지 하나같이 우리 상식을 박살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녀석은 아예 자기 별이 없는 행성입니다. 흔히 행성이라 하면 태양 같은 밝은 별 둘레를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떠올리죠. 지구가 태양을 돌고 화성이 태양을 돌듯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은 돌아야 할 별 자체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 곁에 있던 거대한 행성이나 별의 어마어마한 중력에 밀려 우주 저편으로 통째로 튕겨나가 버린 버려진 자식들이거든요. 우리는 이들을 떠돌이 행성이라 부릅니다. 부모 곁을 떠나 정처 없이 우주를 방랑하는 말 그대로 집 없는 행성인 셈이죠. 이들은 태양처럼 몸을 데워줄 별 하나 없이 영하 수백 도의 지독한 추위 속을 홀로 헤매고 있습니다. 낮도 밤도 없는 영원한 어둠 속을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억겁의 세월 동안 떠도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녀석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에서만 태양 하나당 목성만 한 떠돌이 행성이 최소 2개씩은 있을 거라 보는데, 이걸 다 합치면 그 수가 무려 수천억에 이릅니다. 우리 은하의 별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더 소름 돋는 건 밤하늘에 보이는 저 밝은 별들보다 이 보이지 않는 떠돌이 행성이 오히려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점이죠. 자기 별이 없으니 반사할 빛도 없고 스스로 빛을 내는 것도 아니라서 지구 코앞까지 다가와도 탐지조차 거의 안 됩니다. 등불 하나 없는 캄캄한 방 안을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소리 없이 걸어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셈이죠. 그야말로 우주를 떠도는 유령인 셈이죠. 그러니 우리가 밤하늘을 아무리 올려다봐도 이 수천억 개의 행성은 단 하나도 눈에 담기지 않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 유령 같은 행성의 무게와 거리를 처음으로 직접 재는 데 성공한 게 2026년에 들어서야 겨우 가능했을 정도입니다. 만약 이렇게 거대한 떠돌이 행성이 소리 없이 태양계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옆을 스치기만 해도 그 중력에 지구 궤도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마치 잔잔한 연못에 커다란 돌이 던져지면 물 위에 나뭇잎이 요동치듯 말이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이 절묘한 궤도는 생각보다 훨씬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놓여 있거든요. 그 균형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결과는 참혹합니다. 태양에서 너무 멀어지면 지구 전체가 거대한 얼음덩어리로 얼어붙고, 반대로 너무 가까워지면 순식간에 타버리죠. 운이 더 나쁘면 지구마저 태양 곁에서 튕겨나가 우리 지구 자체가 또 하나의 떠돌이 행성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무사한 건 사실 순전히 운이 좋았기 때문일 뿐이죠. 그런데 이건 그저 자기 자리를 잃고 떠도는 행성일 뿐입니다. 진짜 기묘한 건 아예 태어날 수 없어야 하는데도 멀쩡히 존재하는 행성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녀석이 놀랍게도 저 먼 우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 태양계 안에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절대 존재하면 안 되는 행성, 해왕성입니다.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으로 여겨지는 이 푸른빛의 세계에는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뒤섞인 거대한 메탄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죠. 초속 200km의 태풍이 몰아치고 번개가 끝없이 번쩍이며 온도는 영하 218도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인간 따위는 도착하는 순간 그대로 가루가 돼버리는 곳이에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태양계의 끝자락을 지키는 이 행성은 무게만 해도 지구와 금성, 화성, 수성을 모두 합친 것의 9배가 넘습니다. 그야말로 괴물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덩치죠. 그런데 이 압도적인 크기가 알고 보면 해왕성의 발목을 잡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거대한 덩치가 해왕성이 존재하면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이 정도로 거대한 행성이 만들어지려면 주변에 있는 가스와 먼지 양으로 따졌을 때 최소 100억 년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태양계의 나이는
겨우 46억 살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존재하기도 전에 자식이 먼저 태어나 버린 말도 안 되는 시간 문제가 생긴 거죠. 재료가 다 모이기도 전에 완성품이 뚝딱 나타난 셈이니 계산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성이 눈앞에 버젓이 떠 있는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모순 앞에서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행성을 두고 이론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기묘한 수수께끼는 2005년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린 논문 한 편이 단숨에 풀어냈습니다. 열쇠는 바로 해왕성이 태어난 진짜 위치였죠. 사실 해왕성이 처음 태어난 곳은 지금 있는 자리가 아니라 태양에 훨씬 가까운 토성 근처였습니다. 그 근처에는 가스와 먼지가 풍부했기에 딱 46년 안에 지금 크기로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태어난 뒤 목성과 토성의 거대한 중력에 밀려 지금의 태양계 끝자락으로 튕겨나가 버린 거죠. 태어난 고향과 지금 사는 집이 완전히 다른 셈입니다. 풍요로운 도심에서 태어나 몸집을 다 키운 뒤 인적 드문 변두리로 떠밀려 나간 이민자 같은 사연을 지닌 행성인 거죠. 결국 지금의 해왕성은 태어난 장소, 주변 가스와 먼지의 양, 이웃 행성의 중력까지 수많은 조건 중 단 하나만 어긋났어도 존재하지 못했을 확률 게임의 최종 생존자인 셈입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 괴물 같은 행성을 저 멀리 튕겨낸 존재입니다. 바로 목성이죠. 목성은 수성부터 해왕성까지 태양계 모든 행성의 질량을 합친 것보다 무려 2.5배나 크고 지구를 1300개나 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피를 지닌 절대 강자입니다. 이 정도 덩치라면 작은 별 하나가 됐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존재죠. 문제는 이 거대한 몸집에 딸린 97개의 위성들 역시 하나하나가 저마다 독특한 기괴함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는 게 갈릴레오가 발견한 위성 유로파예요. 유로파는 현재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받는 곳으로 거대한 얼음에 뒤덮여 있어 오랫동안 그저 차가운 얼음덩어리로만 여겨졌죠. 그런데 2019년 겨울 나사 연구팀이 유로파 표면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현상을 포착합니다. 이건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액체 바다가 넘실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죠. 생명 탄생의 필수 요소인 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 생명의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동안 죽은 얼음 세계로만 여겨졌던 곳이 사실은 광활한 바다를 품은 살아있는 천체였던 셈입니다. 심지어 유로파는 지구보다도 물이 많은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물을 지닌 천체입니다. 겉은 꽝꽝 언 얼음덩어리인데 그 속에는 지구의 바다를 통째로 능가하는 물바다가 숨어 있다니 이 또한 겉만 봐서는 상상도 못할 기묘한 세계인 셈이죠. 게다가 과학자들은 이 바다 깊은 곳에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오는 해저, 온천이 있을 거라 보는데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지구의 심해에서도 바로 이런 곳에 독자적인 생태계가 꾸려져 있거든요. 결국 나사는 이 가능성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2024년 유로파 클리퍼라는 탐사선을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이 탐사선은 9개의 첨단 장비를 싣고 2030년 유로파 궤도에 도착해 얼음 아래 무엇이 숨어 있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칠 계획이죠. 한때 외계 생명이라는 말이 그저 허무맹랑한 공상으로 치부되던 걸 떠올리면 이제 나사까지 직접 나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주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계 안에서조차 상식을 벗어난 세계들이 있다면 저 먼 우주에는 대체 얼마나 더 기괴한 행성들이 숨어 있을까요? 실제로 인류는 지구 밖에 살만한 두 번째 집을 찾아온 우주를 이 잡듯 뒤졌고 지금까지 무려 6,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발견해냈습니다. 우주 어딘가에는 분명 지구 같은 곳이 또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서 말이죠. 그런데 잔인하게도 그 6,000개 중 가장 좋다는 행성에 발을 딛는 순간 인간은 즉사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주 가능 행성이라는 게 인간이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미생물 하나 정도 겨우 있을지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즉 6,000개의 행성 중 인간이 진짜로 숨 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땅은 단 한 곳도 없을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도 절망 속에는
늘 한 줄기 빛이 있는 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상한 행성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K218b입니다. 최근 인류 최고의 망원경인 제임스 웹이 124광년이나 떨어진 이 어둠 속 행성의 대기 성분을 분석하다가 기묘한 가스 하나를 발견했죠. 이렇게 먼 행성의 공기 성분까지 읽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술의 진보인데 거기서 나온 결과가 더 놀라웠습니다. 그 가스의 이름은 DMS인데 놀랍게도 지구에서 이 가스를 만들어내는 건 바다의 플랑크톤 같은 생명체가 유일합니다. 즉, 이 가스가 검출됐다는 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그걸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이 행성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강력한 신호였던 거죠. 그런데 곧 충격적인 사실이 잇따라 드러납니다. 이 행성에는 발 디딜 육지가 아예 단 한 조각도 없었거든요. K218b는 표면 전체가 거대한 바다로만 뒤덮이고 그 위를 두꺼운 수소 대기가 짓누르는 세계였습니다. 인간이 떨어지는 순간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검은 바다 아래로 영원히 가라앉을 뿐이라는 얘기죠. 생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정작 그곳에 발 디딜 땅 한 뼘 없다는 절망이 동시에 담긴 참으로 얄궂은 행성인 셈입니다. 반면 인류가 그나마 발을 디딜 수 있는 행성도 발견됐습니다. 다만 이곳은 평생 단 한 번도 온전한 해를 볼 수 없는 행성이었어요. 바로 케플러 186b입니다. 2014년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와 거의 똑같은 크기의 물까지 존재할 수 있는 이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말 그대로 제2의 지구를 찾은 거였죠. 그러나 이 행성에는 치명적인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으니 이 행성이 도는 태양이 붉은 빛을 내뿜는 적색 외성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태양처럼 따뜻한 노란빛이 아니라 온종일 핏빛의 태양이 하늘에 떠 있다는 뜻이죠. 그 붉은 태양 아래에서 자라날 식물이 과연 우리가 아는 초록빛을 띨지조차 불투명합니다. 게다가 이 행성은 태양을 향해 늘 한쪽 면만 고정한 채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벽난로 앞에서 한쪽 뺨만 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한쪽 면은 영원히 낮이 끝나지 않는 불지옥이고 반대쪽은 영원한 밤이 이어지는 얼음지옥인 셈입니다. 인간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곳은 낮과 밤이 맞닿는 가느다란 경계의 띠, 오직 그 한 줄뿐이죠. 그마저도 하늘은 늘 시뻘건 핏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행성까지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무려 580년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 580년을 쉬지 않고 달려야 닿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인류의 우주선으로는 무려 1000만 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사실상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거리인 거죠. 제2의 지구를 발견했다는 기쁨도 잠시, 그 문 앞에 도달하기도 전에 인류가 몇 번이나 멸종하고도 남을 시간인 셈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절망에 빠진 순간 기적처럼 광속 40년이라는 훨씬 가까운 거리에 거주 가능성이 있는 행성이 발견됩니다. 바로 트라피스트입니다. 이 행성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옆 행성이 손에 잡힐 듯 머리 위에 둥실 떠 있죠. 우리가 밤하늘에 달을 올려다보듯 이곳에서는 또 다른 행성 전체가 하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광속 40년 거리에 트라피스트 1이라는 작은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 하나에 지구 크기의 행성이 무려 7개나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주 가능 영역에 든 행성만 무려 3개나 되죠. 별 하나의 지구를 닮은 행성이 이렇게 여럿 몰려 있는 건 우주에서도 좀처럼 보기 드문 진귀한 광경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태양을 도는 행성들끼리 서로 거리가 너무나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 태양계에서는 이웃 행성이 밤하늘의 작은 점으로만 보이는데 이곳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행성 위에 서서 하늘을 보면 옆 행성이 마치 또 하나의 달처럼 머리 위를 가득 채우는 장관이 펼쳐지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태양이었습니다. 행성끼리만 가까운 게 아니라 태양에도 너무 바짝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적색 외성이 한번 폭발할 때마다 7개의 행성에 치명적인 방사선이 통째로 쏟아집니다. 절망적이게도 지금 우리 기술로는 이 방사선을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죠. 눈앞에 무려 3개의 후보지가 나란히 떠 있는데도 정작 그 어느 곳에도
발을 들일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과학자들이 또 한 번 포기하려던 찰나, 이보다 훨씬 가까운 광속 12년 거리에서 지구와 무려 97%가 똑같은 행성이 발견됩니다. 바로 티가든 B입니다. 과학자들은 행성이 지구와 얼마나 닮았는지를 크기와 온도, 표면 조건까지 꼼꼼히 따져 0부터 1까지 점수로 매기는데 1점이면 지구와 완벽히 똑같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외계 행성은 이 점수가 형편없이 낮은 게 보통이죠. 티가든 B가 받은 점수는 무려 0.97로 수천 개 행성 중 역대 최고점이었습니다. 사실상 지구의 복제품이나 다름없는 수준이에요. 게다가 거리도 광속 12년 반이라 우주적 기준에서 보면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정도면 그냥 가면 되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이 행성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보통 행성의 정체를 읽어내려면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는 순간 그 별빛을 붙잡아 분석하는 게 기본입니다. 별빛이 행성 대기를 통과할 때 남기는 흔적을 읽는 거죠. 그런데 티가든 B는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단 한 번도 별 앞을 지나가지 않거든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것도 아니고 도는 별마저 너무 작고 어두운 적색 외성이라 아무리 거대한 망원경을 들이대도 그저 흐릿한 점으로만 보입니다. 정확한 환경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우주선을 만들어 갈 텐데 정체조차 알 수 없으니 12년째 그저 입맛만 다시는 중이죠. 지구를 가장 쏙 빼닮은 행성이 동시에 우리가 가장 모르는 행성이라는 게 참으로 얄궂은 아이러니입니다. 아무리 지구를 쏙 빼닮았어도 당장 갈 수 없다면 그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진짜로 가보려고 탐사선 설계까지 끝낸 행성이 딱 하나 있었으니 20년이면 갈 수 있는 프록시마 B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외계 행성 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죠. 우주의 광활함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그야말로 바로 옆집이나 다름없는 거리입니다. 이 행성이 도는 프록시마 켄타우리가 우리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인 덕분에 다른 행성들과 달리 인류가 진짜로 가볼 만한 거리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16년 한 억만장자가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기상천외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초소형 탐사선에 얇은 돛을 달고 지상에서 엄청난 레이저를 쏴 그 돛을 때리는 순간 빛에 떠밀린 탐사선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튀어나간다는 구상이었죠. 마치 바람을 받은 돛담배처럼 빛을 받아 우주를 내달리는 배인 셈입니다. 이 속도라면 프록시마 B까지 단숨에 도착할 수 있다는 계획이었고 딱 20년만 기다리면 옆 태양의 행성을 두 눈으로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꿈 같은 기회였던 거죠. 인류가 처음으로 다른 별의 행성을 코앞에서 촬영할 수 있다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성에도 역시 잔인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수시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난폭한 적색성이거든요. 이 폭발이 한번 터질 때마다 프록시마 B는 지구가 받는 양의 최대 10,000배에 달하는 자외선을 통째로 뒤집었습니다. 이 정도면 행성을 지켜주던 대기가 통째로 벗겨졌을 수준이죠. 대기는 행성에 두른 얇은 보호막 같은 건데 그게 사라진 행성은 낮엔 타들어가고 밤엔 얼어붙는 생명이라곤 깃들 수 없는 죽은 바위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토록 야심찼던 그 계획마저 기술의 벽에 막히면서 결국 인류는 무릎을 꿇고 말죠. 가장 가까운 이웃 행성마저 이렇게 우리를 거부하는 걸 보면 우주가 인간에게 얼마나 인색한 곳인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인류가 살 수 있는 행성은 단 한 곳도 없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의 모든 결함을 단숨에 뒤엎어버릴 대망의 행성이 딱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지구의 쌍둥이라 불리는 케플러 452b입니다. 이 행성에 지구의 식물을 가져다 심으면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자라난다고 하죠. 이 케플러 452b는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중 거의 유일하게 우리 태양과 같은 종류의 밝고 노란 별을 도는 행성입니다. 이 말은 곧 그 행성 하늘에 떠오르는 햇살이 지구의 햇살과 거의 똑같다는 뜻이죠. 앞서 본 행성들이 하나같이 핏빛 하늘 아래 놓여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셈입니다. 그곳에서 맞는 아침이
우리가 매일 맞는 아침과 다르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이 행성이 얼마나 특별한지 짐작할 수 있죠. 심지어 이 행성의 1년 길이는 385일로 지구의 1년인 3065일과 거의 차이가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제2의 지구예요. 하지만 이 나무랄 데 없어 보이는 행성에도 딱 하나 정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으니 바로 거리였습니다. 이 행성까지의 거리가 무려 1400광년이거든요. 빛의 속도로 달려도 1400년, 인류의 우주선으로는 2000만 년이 걸리는 사실상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세계인 거죠. 이토록 완벽한 두 번째 집이 우주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저 너무 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라보기만 해야 한다니 이보다 더 잔인한 결말도 없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존재해서는 안 될, 혹은 존재해서는 안 될 만큼 기묘한 행성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별도 없이 떠도는 행성, 태어날 수 없는데 태어난 행성, 지구를 쏙 빼닮았지만 도무지 닿을 수 없는 행성까지 말이죠. 별도 없이 떠도는 것도, 태어날 수 없는데 존재하는 것도 결국은 우주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인 셈이죠. 그리고 이 수많은 기적 같은 우연이 절묘하게 겹치고 또 겹친 끝에 마침내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지구가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노란 태양을 알맞은 거리에서 돌고 숨쉴 공기와 마실 물을 두른 이 평범해 보이는 행성이야말로 사실은 그 어떤 기묘한 행성보다도 희귀한 존재였던 겁니다. 어쩌면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기이하고 가장 소중한 행성은 저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인지도 모릅니다.